자, 오늘 이제 함수의 연속 단원의 레벨 1 기초 연습부터 한번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까지 진행을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고 복습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이 녀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함수 fx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뭘 구해야 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3배의 f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의 극한값이 4이다 라는 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극한값 구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지? 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보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3 곱하기 fx의 극한값과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의 극한값은 그냥 2죠. 얘를 한 게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명 요 녀석의 극한값이 6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그럼 분명 3에다 x가 1을 향해 갈 때 3fx의 극한값이 6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fx가 뭐다? 연속인 함수라 그랬으니까 분명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3fx의 극한값은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인 3f1의 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요 녀석의 극한값이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f1의 값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답 낼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넘어가고 3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2번은 쉬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0에서 4 사이에 정의된 함수 fx가 저렇게 같다. fx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일 때 불연속인 점의 모든 개수를 구하라. 자, 0과 4 사이에서 불연속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0과 4 사이에서는 분명 요놈과 요놈 두 개만 불연속이다. 그지? 이렇게 해서 정답은 3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구간의 양끝은 포함하나요? 여기서 일단은 포함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구간의 중간만 보시면 나머지 다 봐봐. 0과 1에서 전부 다 쭉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 1과 2 연속 2와 3 연속 3과 4 연속인데 어디 1에서 끊겨 있고 3에서 끊겨 있잖아. 즉 1과 3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는 0과 4 사이 다른 실수들에서는 연속인데 1과 3에서만 끊겨 있기 때문에 저기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정답 낼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기초 유형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잘 봐요. 여러분들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대. 자, 핵심 멘트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핵심 멘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f-1 구하려고 함부로 어떻게 함부로 뭐한다? x 플러스 1을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왜냐하면 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상황이 존재를 해? 0이 되는 상황을 존재하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이건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얘를 함부로 이렇게 fx를 나누어서 x 더하기 1분의 뭐라고 해주고 싶기 위해서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으로 적어주기 위해서는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줄 수밖에 없다? x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말인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라면 이렇게 fx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근데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지. 맞아요? 근데 현재 스코어 얘는 fx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된다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함수 fx가 존재한다 그랬지. 정의된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분명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인 이 녀석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얘가 fx잖아. fx. 근데 fx는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의 fx,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의 fx는 뭐랑 동일할 것이다? f의 마이너스 1,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식을 써서 얘의 값을 구하면 그 정답이 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f의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왜? fx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특정한 점을 향할 때의 극한값은 집어넣은 함수값과 같다가 바로 연속의 정의잖아. 되죠? 자, 그럼 얘 분모 0으로 가니까 분명 0분의 0 꼴일 거야. 그지? 그럼 이거 극한값은 여러분들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얘 인수분해 땡기시면 되잖아. 그지? 인수분해 땡기셔가지고 극한값은 여러분들이 구해서 정답을 내도록 하십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분수 함수네요. 그죠? 자, 제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실수 전체에서 연속. 자, 근데 봐봐. fx가 현재 스코어 분수 함수인데 몇 차야? 2차 1차지. 즉 다항 함수잖아. 얘도 다항 함수고. 맞아요. 그럼 분명 분모도 연속인 함수네. 다항 함수니까. 분자도 연속인 함수네. 그지? 그럼 따라서 연속분의 연속의 함수기 때문에 fx는 그냥 연속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분명 연속 함수의 성질이에요. 두 함수가 뭐면은 각각 연속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연속인 두 함수끼리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지. 언제? 이 나누기일 때. 즉 나누기일 때는 뭐가? 분모가 0이 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제외하라 그랬지.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fx가 현재 스코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분의 x인데 분명 얘는 분모가 0 되는 곳 제외 연속인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라 그랬어. 그러면 분모가 즉 얘가 0 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겠지.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0이 될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야 불연속인 곳이 없는 거니까. 그럼 잘 봐봐라. 누가? 얘가 0이 되는 곳이 없어야 돼. 자, 그럼 분명 y 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는 2차 함수가 누구와의? x축, 즉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잘 봐요. 2차 함수지. 아래로 블록이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면 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경우여야 돼? 바로 요 경우여야 되겠지. 즉 x축과의 교점이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0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겠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이 그래프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겠지. 따라서 요 녀석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를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2차 부등식 풀어주면 요렇게 a의 범위가 요렇게 정답 나오겠죠. 되겠죠? 자, 요 문제 상당히 중요해. 연속 함수들끼리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잘 보셔야 됩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2에서 나뉜다. 그죠? 2에서 나뉘는데 그에 대한 함수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자, 일단 이거는 잘 봐. x가 2보다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 각각은 둘 다 뭐하지? 연속이지. 왜? 얘 2차 함수, 얘 1차 함수잖아. x가 2보다 작을 때는 요놈 2차 함수 따라가고 2보다 클 때는 1차 함수 따라가는데 그 각각이 싹 다 뭐 할 거야? 연속하겠지. 되겠죠? 그러면 y 꼴 절대값 fx 또한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x가 2보다 같거나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는 뭐하다? 연속이다 이거야. 되겠어요? 즉 2 이상과 2 미만, 즉 2를 기준으로 요쪽과 요쪽은 다 연속이다 이거야. 절대값 fx도. 왜? fx가 그러니까. 근데 어디에서는 몰라. 2에서는 뭐인지 모르지. 왜? 2에서는 함수가 쪼갈라지니까.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디에서?
x 이꼴 2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여, 즉 x가 2를 향해 갈 때의 절대값 fx와 절대값 f가 같냐를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좌우함 땡겨주면 좌우함 땡기기 위하여 일단 구해보면, 자 2의 좌극함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2의 좌극함은 2의 왼쪽에서 올 때잖아, 그지? 2의 왼쪽에서 올 때, 2의 왼쪽에서 올 때, 2의 왼쪽에서 올 때는 요때 올 때잖아, 그지? 그럼 어떤 함수를 따라? 요 녀석 함수를 따르겠지. 누가? fx가. 그죠? 그럼 2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4 더하기 2네. 2 집어넣으면 6이네요. 6의 절대값이 바로 극한값이 되겠지. 자, 요거 하나만 적어줄게. 2의 자극하는 요렇게 절대값 fx를 누구 써야 돼? x제곱 더하기 3x를 써야 되겠지. 요렇게. 그럼 그 극한값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10. 그럼 얼마? 10이지. 즉 좌극한의 값은 10 되죠. 다음에 우극한은 2의 큰 쪽에서 올 때니까 요 함수를 따를 거야, 그지? 그럼 2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a-4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절대값 f2도 요것도 어차피 누구야? 10이 되겠지. 왜? 2 포함하는 곳은 요 함수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2a-4의 절대값이 요 절대값 왜 안 붙였냐? 여기 절대값 있으니까, 그지? 2a-4의 절대값이 얼마여야 된다? 10이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따라서 2a-4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a는 얼마? 7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따라서 모든 실수의 a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다라고 이렇게 챙겨갈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고 gx가 이런데 다음 함수에 대하여 누구? fx 곱하기 g 2분의 x. 두 함수의 곱의 연속성 판단이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두 함수의 곱의 연속성에 판단하는 거 공부한 적 있습니다. 쌤이 따로 정리를 해줬어요. 자, 저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K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스코어 gx는 현재 연속이지, 1차 함수니까. 그럼 g 2분의 x는 어떻게 되는 녀석이야? 요 x 대신에 2분의 x가 합성된 거니까 요렇게 요 녀석이다, 그지?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지? 전체에서. 근데 누구? fx를 봤더니 2에서 갈라져 있지, 그지? 2보다 작을 때는 연속이고 2보다 같거나 클 때도 연속이야. 둘 다 1차 함수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2일 때는 딱 봐도 2일 때 함수값하고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 즉 x가 2일 때는 모른다. 근데 지금 딱 봐도 불연속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하래? fx 곱하기 g의 2분의 x를 구하라지. 얘의 연속성. 근데 얘는 2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지. 왜?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잖아. 2 제외하고는. gx는 g 2분의 x는 모든 실수 연속, fx는 x 이꼴 2 제외하고 다 연속이잖아. 맞니? 이렇게. 그러니까 x 이꼴 2 제외하고는 둘의 곱의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다. 왜? 우리 연속하면 곱이든 더하기든 빼기든 나누기든 다 연속이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x 이꼴 2에서 연속하기를 원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잘 봐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곱의 연속성 판단할 때, 자, fx가 지금 현재 속코어 x 이꼴 2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이 불연속도 사실상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지. 이런 경우에는 얘가 어디에서 x 이꼴 2에서 연속하려면 여기 있는 요 2가 어디에 여기 들어갔을 때, 즉 x 이꼴 2가 x 위치에, 즉 누구? 연속한 함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빵이 나오는 그때의
정의역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바로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잖아. 근데 x 이꼴 2에서 연속이 다시 지난 시간에 fx 곱하기 gx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고 싶어. 근데 얘는 불연속이고 x 이꼴 a에서 얘는 연속인 함수였어. 그랬을 때 이 곱이 연속이 되려면 뭐여야 된다? 연속 함수에 저 a 집어넣었더니 빵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 요 곱의 함수가 2에서 연속이어야 되지. 근데 요 놈이 연속 함수잖아. 그러니까 x 이꼴 2를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었더니 즉 g의 2분의 2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따라서 g의 1이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럼 g의 1은 얼마야? k-1이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그게 제로가 돼야 되지. 그럼 따라서 k값 얼마?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답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자주 된다 이거야. 곱의 연속성 요거 지금 정리한 거 지난 시간에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곡선 y 꼴 x의 3승과 직선 저놈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랬을 때 a가 열린 구간 0에서 n 사이에 존재할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수라네요. 자, 근데 이 a는 뭔가요? 바로 요놈과 요놈의 교점이지. 그 말인즉슨 교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요 녀석의 실근 중 하나가 a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방정식의 실근 중 하나가 a다.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실근에 대한 이야기 다 어디에서 했던 거야? 사이값 정리해서 했던 거라고. 실근의 개수 막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럼 따라서 x의 3승 마이너스 x 빼기 7 이꼴 제로죠. 맞아요. 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현재 스코어 fx 이꼴 제로라고 친다면 요 방정식의 실근이 a, 즉 어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실근 하나가 a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지? 도대체 얘가 어디 있냐 이거 아니야? 맞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뭘 찾아보면 돼?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자 y 꼴 fx라고 한다면 얘라고 한다면 f 0부터 가는 거네. 열린 구간 0이라 그랬으니까 0부터 f1, f2, f3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거야. 그럼 f0이 얼마야? 마이너스 7 음수지. 그러면 f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로 바뀐다면 그 사이에 누구? 제로, 즉 실근을 만드는 y 꼴 제로라는 녀석이 하나는 존재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근 a가 딱 하나 존재하겠지.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따라서 이제 양수가 되는 녀석을 찾아보면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얼마야 이거? 이것도 마이너스 7인가? 마이너스 7이네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8 6, 마이너스 1이네. 3 집어넣으면 27. 여기 양수되지. 얼마인지 몰라도. 즉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일 때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이러 해오다가 어디야? 3에서 양수로 치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지 양수로서. 그럼 그때 분명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디 사이에서 분명 0에서 3 사이에 하나는 존재한다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정의가 되잖아. 그죠? 따라서 최초로 지금 어디에서 3에서 실근 하나가 존재하지. 근데 점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당연히 또 존재하는 구간이 생길 거야. 그러나 문제에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그냥 3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레벨 2의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는 뭐 문제 4개밖에 없으니까 다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면 fx가 이렇게 1차 함수와 상수 함수죠. a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마찬가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뭐 너무 자주 등장하지. 그럼 이 경우 딱 봐도 지금 뭐야? a를 기준으로 a 오른쪽 같거나 클 때 상수 함수잖아. 그럼 당연히 연속이겠지.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 1차 함수잖아. 당연히 연속이겠지. 맞아?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돼? 딱 그 쪼개지는 그 a인 지점에서만 연속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도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즉 x 이꼴 a에서도 연속이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fb 이꼴 a일 때 저걸 구하라. 자, 따라서 x 이꼴 a에서도 연속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현재 스코어 이거의 fx와 누구? fa는 같다라는 거잖아.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겠지. 현재 스코어. 그죠? 따라서 이제 a와 b에 대한 식을 한번 만들러 슬슬 가보면, 자,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현재 스코어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과 fa가 같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a의 좌극한은 얼마입니까? a의 왼쪽에서 올 때니까 a 플러스 2b 플러스 8이지. a의 우극한은 마찬가지 b 플러스 8이고 fa도 어차피 요 함수를 따라가니까 b 플러스 8이겠네요. 그럼 얘들은 같다인 거니까 a 플러스 b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넘어가면 그럼 따라서 b는 얼마라는 게 나와? 마이너스 a다라고 이렇게 b를 a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식 하나가 튀어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얘기. 그럼 따라서 fx를 이제는 다시 적어줄 수 있네. 어떻게? 하나의 문자로서 x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x가 a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 더하기 8 x가 a보다 작거나 클 때 이렇게 적히겠네요. 그 다음에 fb가 a라는 것을 b가 뭐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럼 요 식에 의하여 f 마이너스 a는 얼마야? 요건 거잖아, 그지? 아, 마이너스 a. 자, 그럼 이제 요게 여기서부터가 조금 관점이겠네. 봐봐. f 마이너스 a가 뭔지를 적고 그게 a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통하여 a를 구하고 싶잖아, 그지?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a 여기 집어넣어야 되게, 여기 집어넣어야 되게, 어디 집어넣어야 돼? 지금 문제에서 a가 뭐 양수다, 음수다, 뭔 수다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즉 a 마이너스 a, 즉 여기 들어간 이 정의역이 a보다 작으면 이 함수를 따르고 정의역이 a보다 같거나 크면 이 함수를 따른단 말이야. 근데 현재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누구야? 마이너스 a지. 근데 그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a보다 큰지 또는 마이너스 a가 a보다 작은지 모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 왜? 이 경우에는 이 함수 따르고 이 경우에는 이 함수 따르니까 함수를 다르게 따르니까 즉 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a가 a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한다면 요 함수를 따르겠지. 한마디로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얼마여야 합니다. a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되나요? 아우, 자, 그럼 따라서 넘어가면 2a 이꼴 8 되고 a 값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나오지. 근데 a가 4야? 그럼 여기 4 집어넣어봐. 이거 만족하나 이거? 즉 우리의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지. 최종 이 조건에다가 이 조건이면 요 함수를 따르는데 그 함수를 따라서 a 값 구해봤더니 이건데 최종 우리 문제 조건에 배합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틀렸다라는 얘기네. 결국에 정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란 얘기야? 요 경우란 얘기죠. 그럼 a 값 그럼 f 즉 f 마이너스 a가 뭐라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a가 a보다 작으니까 즉 작으니까 요 함수 따른다는 얘기지. 그럼 저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얼마여야 됩니다. a여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4a가 얼마? 8이 되면서 a 값 얼마?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2가 큽니다. 성립하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a 값 얼마? 2. 그 다음에 b 값은 그럼 당연히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답 나오겠죠. 되죠? 요 뭐야? 왜 이래 이거? 요 분류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 즉 f의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의 함수값을 찾기 위하여 보니까 정의역이 이럴 때와 정의역이 이럴 때로 나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챙겨가셔야 돼.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0과 6 사이인 함수 fx에 대하여 두 구간이 있는데 0에서 2 사이와 2에서 6 사이의 함수가 이렇답니다. 지금 그래프처럼. 자, 그랬을 때 함수 fx가 저거를 만족시킨대. 이게 3이다를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건 이제 수학 1에 있는 시그마, 즉 수열의 합과의 이런
합체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즉 다른 개념을 끌어와서 문제에 합치면 합칠수록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수열의 합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형이 있어. 학생들의 첫 번째 유형.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 5일 때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요.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들의 계산값이 3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n 값을 뭘 구해서 뭐야 f2의 값을 한번 구해보러 들어간다 이 얘기야. f2의 함수 값을 한번 구해보러 들어간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즉 이렇게 되면 n이 1에서부터 5까지 딱 들어가면서 시간 하나 적어보면 뭐 f2가 얼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것도 맞는 풀이에요. 맞는 풀입니다.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 첫 번째 방법은.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시그마라는 게 나왔을 때 왜 이래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n일 때, n 제곱일 때, n 3승일 때 이럴 때 뭐지? 구하는 식이 막 따로 있었잖아. 그지? 즉 누구 시그마에 붙어있는 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에 따라서 그 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막 분수 수열이면 어떻게 해? 뭐 부분 분수로 쪼개서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지? 한마디로 요 자리에 위치하는 요 녀석의 정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그 정체가 누군데? 바로 누구야? 저기 적혀있는 3fn 마이너스 리미트 x가 n-로 갈 때의 fx 마이너스 2배 리미트 x가 n 더하기로 갈 때의 fx인 거잖아. 그럼 요 녀석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얘들아 얘랑 딱 봐봐. n의 좌극한과 n에서의 우극한과 n에서의 함수값이잖아. 좌우함이지. 좌우함이 나오네? 뭐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야 돼? 연속의 정의다.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보니까 fx는 분명 n이 자연수라 했잖아. 자연수니까 1에서 5까지만 보면 되지. 1, 2, 3, 4, 5 맞아요. 근데 n이 1에서부터 5까지일 때 누구 제외하고 2일 때 제외하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 즉 1, 3, 4, 5는 싹 다 뭐하지? 얘들은 연속이잖아. 맞아요. 2일 때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란 말이야. 그 말인즉슨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1, 3, 4, 5 즉 1, 3, 4, 5로 n이 갔을 때의 fx는 누구랑 같지?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f의 n과 같겠지. 즉 f의 1, 3, 4, 5랑 같겠지. 맞아요. 무슨 말? 다시 여기 좀 큰 공간에도 적어줄게. x가 1, 3, 4 미안합니다. 5일 때는 연속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1을 향해 갈 때 n을 미안해 x네. 미안해 x인데 뭔 개소리야. x가 1을 향해 갈 때의 fx는 누구랑 같을 거야? f1이랑 당연히 같겠지. 다음 3을 향해 갈 때는 f3이랑 같을 거고 4를 향해 갈 때는 f4랑 5를 향해 갈 때는 f5랑 같겠지. 되겠어요? 따라서 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야? 하나하나 다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다 볼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 1, 3, 4, 5일 때의 극한은 그냥 그들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따라서 x가 뭐일 때 1, 3, 4, 5일 때 1, 3, 4, 5일 때 즉 얘를 우리는 n이라고 한번 쳐보자. 1, 3, 4, 5 바뀌니까 그때의 극한값인 누구? 먼저 요 녀석은 누구랑 같겠다? 그냥 n 중에서 이 중에 하나 골라 넣은 fn이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우극한인 요 녀석도
fn이랑 같겠죠. 왜? 1, 3, 4, 5일 때는 다 연속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이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그냥 갖다 저 계산한 값이, 즉 이 식을 계산한 값이 얼마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야, 이거. 그럼 이건 얼만데요? 0이지. 0. 되니 n이 1일 때는 3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f1일 거잖아. 왜? 연속이니까. 따라서 그냥 제로.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도 다 제로겠지. 그럼 우리는 언제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n이 2일 때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일 땐 다 제로기 때문에 어차피 더해도 다 0이잖아. 맞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언제 n이 2일 때의 식만 한번 싹 째려보게 된다면, 자, 2일 때 딱 보자. 2일 때는 3f2 마이너스, 자, 우리 여기서 2일 때 극한값 얼마죠? 3이지. 좌극한도 3, 우극한도 3이지. 즉 2일 때 자극한 얼마야? 3이지. 그 다음에 2일 때 우극한 얼마야? 3이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요걸 계산한 값이 3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3f2는 최종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가 넘어가니까 12 요렇게 되면서 f2는 얼마다?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1, 3, 4, 5일 때는 결론적으로 그냥 얘들의 좌극한도 우극한도 전부 다 그냥 F1, F2, F3 뭐 이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3FN인 요 녀석과 계산되어져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야. 되겠죠? 따라서 1, 3, 4, 5일 때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오고 2일 때만 딱 계산을 해서 최종 F2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실수 K에 대하여 원과 원 연소석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K라 하자. FK가 이럴 때 저놈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고1 개념이 이 문제에 합세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또 부쩍 올라간다.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주 등장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바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원이 있어. 얘들아, 원은 분명 반지름과 중심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r. 자,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되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딱 3가지 있어요.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날 때, 한 점, 즉 접할 때, 그 다음에 안 만날 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 3가지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누구? 중심과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게 존재를 할 거야. 그지? 요 길이를 D라고 하자. D. 그럼 요 2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분명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D가, 즉 직선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인 D가 누구? 반지름 R보다 뭐하죠? 짧죠. 짧을 때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니? 바로 그 길이가 반지름 R과 같아야 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안 만날 때는 어떻게 돼? 안 만날 때는 더 D가 길겠죠. 반지름보다 길어야 합니다. 요 상황이 바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 D는 어떻게 구하나요, 선생님? 자,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라고 하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x1, y1이라고 하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바로 루트의 누구? x계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에 저 x1, y1을 x 위치에 x좌표, y 위치에 y좌표를 집어넣으면 a x1 더하기
b y1 그 다음에 더하기 c까지 더하기 c.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었잖아, 그지? 맞아요. 누구? a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x1, y1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x1, y1 사이의 점직거는 요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요 문제도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는. 자, 따라서 먼저 점직거를 구하기 위하여 중심을 찾아보면 중심이 몇 콤마 몇? 1,2.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죠? 1이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찾아보면 x-y 플러스 y 플러스 k 이꼴 제로죠. 되죠? 자, 따라서 점직거 d를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루트에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죠. 2분의. 자, 집어넣으면 절대값에 1 마이너스 2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1x 위치에 2y 위치에 집어넣은 거니까 1,2 되죠? 그럼 따라서 점직거 d는 루트 2분의 얼마입니까? k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되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저 점직거인 d 루트 2분의 k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반지름의 길이인 1보다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 말인즉슨 fk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지?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두 개라는 얘기니까 fk 꼴 2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두 번째 저 점직거인 루트 k-1의 절대값에 나누기 루트 2를 한 개, 루트 2분의 k-1이 누구보다 반지름과 길이가 같다면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인즉슨 fk가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루트 2분의 절대값 k-1이 누구보다 반지름 길이보다 길면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는다. fk가 얼마? 제로라는 얘기겠죠. 되겠어요? 요 세 개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세요. 칸이 부족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루트 2분의 절대값 k-1이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fk가 얼마라 그랬지? 2라 그랬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자, 이때의 k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절대값 k-1이 루트 2보다 작다 가 될 거고, 당연히 둘의 길이는 뭐 당연히 0보다는 같거나 클 거야. 그지? 뭐 이렇게 적어줘야 돼. 뭐보다는 당연히 0보다는 같거나 클 겁니다. 왜? 두 점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마이너스 얼마다는 없잖아. 그지? 그럼 따라서 절대값 k-1이 루트 2보다 작고 0보다는 크기 위해서의 k-1은 분명 절대값 풀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사이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여기 딱 들어가면 0과 루트 2 사이가 될 거잖아. 그럼 따라서 k의 범위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크고 얼마야?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죠. 그럼 그때 즉 k가 이럴 때는 fk가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지. 되겠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당연히 루트 2분의 절대값 k-1이 얼마일 때?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값 k-1이 루트 2다가 되고, 그럼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따라서 k 값이 얼마일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fk가 1이 될 겁니다.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2분의 k 더하기 1이 k-1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당연히 요 녀석의 반대 범위가 되겠지. 즉 k가 뭐보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고 k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가 되는 거니까 이때 fk가 얼마다? 0이다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얘는 왜 그냥 한 번에 답이 나왔어? 이미 1보다 작다를 풀었잖아. 그지? 그럼 그게 아닌 녀석이잖아. 반대인 녀석. 요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야. 충분히 되겠죠?
그럼 따라서 최종 fk라는 함수는 함수값을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를 가지는데 언제 2를 가진다고? k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일 때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일 때 2라는 함수값을 가집니다. 다음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때는 k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또는 k가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이고요. 빵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겠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클 때 또는 k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지? 잠시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k가 알파와 k가 베타일 때 불연속이래. 누가? fk가. 언제 불연속이니? 바로 요때지. 1 플러스 루트 2에서 지금 함수가 잘리잖아. 1 마이너스 루트 2랑. 근데 그때 마다마다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다를 거잖아. 그지? 함수값은 얘고 좌극한 우극한은 2랑 또는 0일 거니까. 그지? 따라서 k값은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요 두 개에서 뭐가 될 것이다? 불연속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3차 방정식 있나 보네. 저 녀석이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극한에서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이야기네. 뭔가 떠올라야 되지. 일단 사이값 정리 한번 떠올릴 수 있겠네요. 이걸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방정식이 닫힌 구간 1, 2에 존재하도록, 이 방정식의 실근이 닫힌 구간 1, 2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수 n에 관계없이 실근을 가져야 돼. 그지? 어느 범위에서? 1과 2 사이에서. 그지? 그럼 얘들아, 1과 2 사이에서 저 방정식이 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경우를 나눌 수 있을까? 1과 2 사이야? 그럼 정확하게 x가 1일 때 언제? 즉 좋아. x가 1일 때 근이 된다면 근이 존재하면 분명 1과 2 사이에 실근 하나 존재하는 거지. 되겠어요? 즉 누가 얘를 만족하는 어떤 x 값이 1과 2 사이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하나. 그럼 1과 2 사이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1일 때 딱 근이 존재해버리면 1과 2 사이에서 하나 존재한다는 거 이미 만족해버리잖아. 즉 x가 1이 뭐다? 어우씨 뭐야? 왜이래? 미안해. 다시 쓸게. 지우다 갑자기 다 날라가 버리네. 1과 2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x가 1이 근이면 분명 이 x가 1이 근이 되게 만드는 n 값을 찾는다면 1과 2 사이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따라서 1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3 더하기 3 아니지 1이네요. 1-6 이꼴 제로가 되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n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9, 8 이렇게 되겠지. n이 8이면 1과 2 사이에서 x가 1일 때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x가 누구? 2일 때 근을 가져버리면 되겠지. x가 2라는 근을 딱 하나 가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2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n 마이너스 12 맞나? 플러스 2 빼기 6이 제로가 되면 되겠지. 되겠죠. 그 다음 18, 16 8n 이꼴 마이너스 16이니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n은 얼마? 2겠네요. 이렇게. 즉 n이 2일 때 x 이꼴 2에서 뭐다? 오직 하나의 실근 가질 거다라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 두 개만 보면 되냐 이거야. 1과 2일 때만. 아니지. 어디일 때도 봐야 돼.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즉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도 하나의 실근 가지냐 이거야. 하나의 실근 가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잖아. 맞니? x가 1이 한 근일 때, x가 2가 한 근일 때의 각각의 n 값을 구했습니다. 얘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 1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1일 때 한 근 가졌을 수도 있고 2일 때 한 근 가졌을 수도 있고 그 각각의 경우도 분명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여 n 값을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근데 그 경우밖에 없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1과 2 사이에서도 딱 하나의 실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어떤 범위 내에서 실근이 가짐을 보여야 돼? 아, 무슨 정리? 바로 사이값 정리겠죠. 사이값 정리.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라 하면 여기 얘를 fx라고 한다면 사이값 정리는 뭐야? 구간의 양 끝값을 집어넣었을 때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되지. 그 말인즉슨 fx에 1을 집어넣었을 때와 fx에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둘을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둘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가 뭐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누구? y 꼴 제로, 즉 x축이 분명 지날 거 아니야. 얘가 그 양수와 음수 사이 값일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통하여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되겠죠? 아, 따라서 f1이 누구야? f1은 아까 구했는데 n-8 맞나 이거? n-8 그 다음에 f2는 얼마였지? f2는 여기 아까 8n-16이었나? 8n-16이지. 그들 둘을 곱했더니 n-8과 8n-16을 곱했더니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음수가 되면 1과 2 사이 하나의 실근은 가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따라서 n이 몇과 몇 사이? 2와 8 사이 있는 n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네. 따라서 여기서 몇 개 나온다? 3, 4, 5, 6,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들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얼마야? 12 몇 개 있니? 1, 2, 3, 12 3개 있고 3개 11 맞지? 12 3개 있고 5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35다 라고 이렇게 정답 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까지 해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틀린 문제 뿐만 아니라 1학년 때 내용 정리한 것들이랑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